자, 동기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오늘 이제 동기 수업을 마무리할 거예요. 코치와 선수가 동기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코치는 자신의 과거의 경험, 즉 주관적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선수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틀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거에 역도 선수가 뭔가 동기를 좀 더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 경기장 뒤에서 대기실에서 몸을 풀 때 코치가 선수의 뺨을 팍 이렇게 때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선수의 동기를 자극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지만 그게 코치의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선수에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선수는 그걸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겨울에 혹한기 훈련이나 이렇게 야외 훈련을 하는 중에 바닷물에 차가운 얼음물에 또는 강물에 호수에 선수들이 들어가서 정신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훈련을 시킬 때 코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 선수들의 멘탈을 더 강화시켜 준다라고 믿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오히려 거부감, 저항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종목에 따라서 선수들의 멘탈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묘지 체험, 뭐 귀신의 집, 뭐 공포의 집 이런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과거 코치의 경험으로 본다면 멘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이것이 선수들의 동기부여에 자극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선수들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다. 왜? 코치는 자신의 과거 경험의 그 주관적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러한 동기부여 전략을 쓰지만 선수들은 주관적인 어떤 코치의 그 어떤 전략 관점보다는 객관적인 걸 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과학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해 달라라는 거죠. 그럼 코치와 선수의 동기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선수들은 이러한 객관적인, 과학적인 또는 합리적인 그런 동기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존중을 해주는 코치의 동기 전략, 그 다음에 선수들을 격려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무조건 잘해라, 잘할 수 있다라는 말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술적 피드백,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해 준다든지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강화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선수의 그런 동기를 더 유발해 준다. 그럼 코치와 선수가 동기에 대한 부분의 관점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그럼 코치는 이 다름을 인정을 하고 선수의 수행 향상과 경기력을 높일 수 있는 그 상황과 대상에 맞는 그런 코칭 전략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동기와 여부에 따라서도 우리 관점이 달라집니다. 동기와 여부라는 것은 뭐냐면 선수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코치는 선수의 현재 상태는 일시적 상태입니다. 상태라는 말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코치는 현재 이 선수의 컨디션이나 어떤 동기 그 상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꼬리표, 나벨링 효과가 나타나죠. 나벨링 효과라는 것은 이 선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현재에 있는 그 사실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기화된 선수에게만 내가 초점이 간다는 겁니다. 그럼 동기화되지 않는 선수는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제대로 된 피드백이나 코칭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선수의 결국 동기는 결국 코치가 어떤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나 코칭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운동선수의 동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코치의 그런 리더십이나 코칭 능력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운동선수가 일시적으로 지금 동기가 좀 저하된 상태, 그 상태를 만약에 코치가 그에 대한 꼬리표를 달아서 그러한 판단을 자신의 신념으로 굳혀버리게 된다면 이건 동기화되지 않는 선수는 제외될 뿐만 아니고 코치로서의 자신의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그런 코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관점이 타고난 소질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운동선수들을 코칭하다 보면 타고난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가 분명히 있어요. 좀 선천적으로 타고난. 중요한 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반복적인 훈련이 없으면 성공한 선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 재능에 반복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켜주는 게 결국 코치의 능력입니다. 그럼 이 동기화시켜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 선수는 성공이라는 성취 결과를 얻게 된다면 그러한 타고난 재능이 없는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반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타고나서 성공하는 선수도 있지만 타고난 재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선수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똑같이 동기와 전략은 쓰되 더 많은 반복 훈련을 할 수 있는 더 강한 동기와 전략이 필요하다. 그 동기와 전략을 통해서 더 많은 훈련을 해야만이 이 선수는 성공한 선수가 될 수 있다. 타고난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기화되지 않는 선수는 반복 훈련을 제대로 안 한다면 성공과는 멀어지겠죠. 그런데 타고난 재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노력을 한다면 이 선수는 성공과는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반복 훈련을 할 수 있는 동기와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우리의 관점이 달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선수의 이 동기에 대한 관점은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참가 동기와 지속 동기, 이걸 전체성으로 그 상황과 대상에 맞게끔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